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단이 꼬리를 자르려 한다고 주장했는데 예고했던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벽 귀국해 장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명백하게 허위라면서 관련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순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그치겠지만 강원 산간엔 내일까지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추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어제 결심 공판에선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오늘 새벽 귀국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특검이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징역 2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투트랙으로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눈물로 9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교단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 그간 교단에 헌신한 제 인생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교단과 무관한 사적 동기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나 권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을 개인 일탈로 몰고 간 통일교와 한학자 총재를 겨냥한 겁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나옵니다. 한편 이날 관심을 모았던 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했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어프로치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전재수 장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이 사건을 특검은 윤영호 뇌물 공여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 정치자금법보다 깁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의 본산 천정궁을 방문했다고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올 8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금품은 두 가지입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현금이 담긴 상자와 명품 시계 2점입니다. 시계 브랜드론 까르띠에와 불가리가 언급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윤영호 전 본부장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명명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문재인 정부 친문 핵심으로 꼽히던 때입니다. 특검은 금품의 부정한 청탁이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문재인 정부 주류였던 전재수 장관에게 통일교 현안을 부탁하기 위해
돈과 시계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찰 국수부는 시효에 쫓기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본산인 가평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진술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 문답 형식의 진술서로 수사 보고서에 첨부됐습니다.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 10원짜리 하나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끝까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금품을 받았다는 정치인은 모두 3명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입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른 2명은 지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임종성 전 의원에게 3천에서 4천만 원의 돈을 건넸고 임 전 의원이 청정궁에도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던 2023년엔 이청호 통일교 중앙행정실장이 민주당 재외동포 조직의 의장단으로 임명된 자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타국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이 애정을 바탕으로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당시 민주당이 통일교 실세 중 한 명에게 당직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이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도 3천에서 4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두 의원에게 건넨 돈의 성격은 선거 자금이라 말했는데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문답 형식의 진술서로 남겨 사건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JTBC는 임종성 전 의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임 전 의원의 입장은 확인이 되는 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김규환 전 의원은 문선명 총재와 아는 사이라 통일교 축사를 한 적은 있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윤영호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언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서구청장 공천 외에 서초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원하는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 윤핵관을 동원했고 결국에는 당선인이 직접 나서기까지 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박성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권성동이가 하루는 형님 또 봅시다. 아니 형님 알았다. 봅시다 그래서 그래 가서 하니까 전성수를 좀 해달라는 거야. 서초구청장 후보로 전성수 씨를 공천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 전 의원이 거절하자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다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이요. 당선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역은 내가 더 잘한다. 친윤 의원들을 동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딱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보고가 다 됐어 벌써. 문제 있다. 다른 후보들은 문제가 있으니 권 의원이 처음부터 언급한 전성수 후보를 밀어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도 답이 없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연락해 전성수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당선자가 또 부르더라고. 결정했냐 그래서 했으니까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분위기 보니까 더 안 되겠다. 실제로 전성수 당시 예비후보는 서초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성중 전 의원은 JTBC에 당시 인수위원으로 서울시 공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며 녹취록에 대해선 사석 이야기 수준으로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안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이 보낸 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면서 말을 바꿨는데
증언 번복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전 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안부수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안 전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핵심 증거도 이미 수집돼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구속 당시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가 쌍방울의 투자 주가 조작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전후로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자녀 허위 급여 등 1억 원 상당을 지원받고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혐의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술도 박상용 검사 허락하에 들어갔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또 안 전 회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박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진술 번복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서울FC의 제시 린가드 선수가 K리그 무대를 떠나는 고별전을 치렀습니다. 한국 축구계가 발전하기 위한 뼈있는 조언도 남겼습니다. 어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야 호주 멜버른과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FC 서울에서의 마지막 경기에 선제골로 득점한 린가드,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추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 린가드는 이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뽑혔습니다. 팬들은 린가드의 응원가를 목청 높여 불렀고 경기를 마친 린가드 아쉬운 이별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FC 서울은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활약을 담은 헌정 영상에서 사랑하는 주장이자 충실한 친구였다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린가드는 기자회견에서 K리그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설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심판들이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감정적으로 조절이 힘들 만큼 운영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린가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이 클럽을 대표하게 돼 영광이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이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여행객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공개한 관보입니다. 이스타 신청자는 지난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지문, 홍채, DNA 정보는 물론 여권 사진 외에 셀카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 대상인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2개 나라 방문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If they go trawling back through your social media and is to check that you are pro-Trump and pro-administration, you might have serious difficulties getting back into the States yourself. Well, that's a risk I'm going to have to take, unfortunately, because it's almost like being in a police state, quite honestly, at the moment. 미국의 여행업계 또한 북중미 월드컵 등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강화되는 입국 정책 우려가 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300만 명의 방문객을 감소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90억 달러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챗GPT에서 포토샵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글에 대항해서 어도비와 오픈 AI가 손을 잡았습니다. 챗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직접 미세하게 사진의 노출을 조절하고 효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댄스 파티 초대장을 만들고 원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수정하는 건 물론 PDF 서류를 고치는 것도 자유자재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어도비는 챗GPT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인 포토샵과 애크로벳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챗GPT를 사용하는 8억 명의 사람들에게 어도비가 손을 내민 건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 편집하는 구글의 나노바나나에 대항하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0, 나노바나나 프로 등 한층 강력한 인공지능 도구를 공개하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엘트먼, 훌륭한 모델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했는데요. 이후 구글에 맞서 챗GPT의 품질을 더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내에 코드 레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챗GPT에서 자체 이미지 생성 도구인 달리에 더해 포토샵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약화를 우려해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체감 경기와 생활비 부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민심을 달래려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기존 3.75에서 4%에서 3.5에서 3.75%로 내려갔습니다. 올가을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세 번째, 기준금리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목표치인 2%를 넘어서지만 최근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둔화 등 노동시장 악화 신호가 뚜렷한 만큼 고용 우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금리 인하 상황이 이미 시장에 예고됐던 만큼 단기 경기 부양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 체감 경기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버드대 해리스 공동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7%가 미국 경제가 수축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금리 인하 조치에도 생활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를 상대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They say affordability and everyone says, oh, that must mean Trump has high prices. No, our prices are coming down tremendously. 내년 중간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경합주에서 악화된 경제 민심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경제 성과를 알리는 지역 순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정보 유출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후임자인 해롤드 로저스야 미국 쿠팡의 최고 관리 책임자가 임명됐는데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인 대표를 임명해 모르쇠 청문회로 만들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 최고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김범석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됩니다. 쿠팡은 미국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 주 17일 국회 청문회에 로저스 임시대표를 김 의장 대신 출석하는 방패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묻고 영어로 답한 뒤 통역을 거치다 보면 답답한 모르쇠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선임이 미국에서 벌어질 집단 소송 대비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는데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죠. 쿠팡 미국 법원에다가 쿠팡이 잘못을 해서 주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다 보상해내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미국에서 법무 전문가를 한국 대표로 앉힌 것 같습니다.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지난해 11월 추가한 제3자 불법 접속에 따른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에서 10mm가량이고 강원 산간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